명량에서의 전투는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이었어. 바리척의 배로 바리침각척의 왜군을 격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물론이고 명나라 장수들까지 경악했어. 명나라 장수들은 승리를 축하하며 값비싼 선물을 잔뜩 보내왔지. 바다 건너에서도 이런 기적 같은 전투는 처음 봤다는 거야. 하지만 문제는 선조였어. 선조구 십자숙은 거제 현령 안희를 통정대부로 승진시키고 다른 장수들의 벼슬도 줄줄이 올려줬지만 정작 이 미친 싸움을 진두지휘하며 목숨을 건 이순신에게는 고작 은스문양을 던져줬어. 그 소식을 들은 평강은 분노가 폭발했지. 왜 적같은 임금 새끼! 도망갔다가 슬그머니 합류한 아니 같은 새끼는 벼슬을 올려주고 죽을 각오로 싸운 영감한테 고작 은 20냥? 내다 버리라 그래! 세상에 이런 개새끼가 다 있나? 지금 미안하다고 무릎 꿇어도 모자랄 판에. 영감, 이번에 도망간 새끼들 대가리를 쳐야 하는 거 아니야? 평강의 목소리는 분노로 거칠게 떨렸고 주변에 있던 장수들이 순간 숨을 죽였지. 이순신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먼 바다를 바라보며 짧게 탄식했어. 평강은 더욱 분통을 터뜨렸어. 영감이 늘 말했잖아. 군법은 지엄한 법이라고. 안 그래?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그때 마침 그 말을 근처에서 듣고 있던 안희는 순간 안색이 참백해졌지. 그는 평강의 눈빛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자 급히 고개를 숙이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더니 조용히 자리를 피해버렸어. 평강은 그 모습을 보고 헛웃음을 터뜨렸지. 봐라, 저 새끼 쫄아서 튀잖아.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니까. 하지만 이순신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 그의 깊은 눈동자엔 피곤함과 쓸쓸함이 스쳐갔어. 전쟁의 승리는 너무도 찬란했지만 그는 이미 사람 마음의 어둠이 얼마나 깊고 추한지를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 평강은 그런 이순신의 표정을 보며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어. 이 거대한 승리 뒤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긴 싸움이 남아 있었던 거야. 사람과 사람, 의리와 배신, 그 모든 것이 뒤엉킨 끝없는 싸움이 말이야. 명량의 승리 후 다음 날, 이순신은 병사들과 함께 당사도로 천천히 이동했어. 긴 전투의 후유증 탓에 지친 병사들의 얼굴엔 승리의 기쁨보다는 피곤함과 허탈함이 더 짙게 서려 있었지. 9월 19일엔 영광 법성포를 거쳐 20일 위도 그리고 21일에는 옥구 땅 구군산도로 다시 올라갔어. 하지만 바로 그 구군산도에서 이순신은 쓰러지고 말았어. 끊임없는 긴장과 부담, 전투 후유증과 극도의 스트레스 탓에 심한 몸살이 찾아와 꼼짝도 할 수 없었지. 섬의 초라한 초막 안에서 이순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본 평강은 잔뜩 걱정하며 혼자 투덜거렸지. 에휴, 탈날만 하지. 혼자 다 짊어지고. 누가 도와주는 놈이 있디라나, 지원을 해주나, 인정이나 해주나. 이래서 영감 속이 속이겠냐고. 평강은 물수건으로 이순신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계속 투덜댔어. 그러자 이순신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힘겹게 온달에게 속삭였지. 온달아, 저 파랭이 좀 끌고 나가라. 그에 피나겠다. 온달이 그 말을 듣고 곧바로 평강의 팔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했어. 평강이 팔을 뿌리치며 난리법석을 떨었지. 야! 놓아! 놓으라고! 나 영감 옆에 있을 거야, 놓으라니까! 그 순간 침상에 누워있던 이순신이
힘겹게 벌떡 일어나더니 참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어. 배나! 아프라고! 나 진짜 아프다고! 옆에서 그만 치거려 좀! 순간 초마간이 조용해졌고 평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순신을 빤히 쳐다봤어. 그러다 그녀는 억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지. 진짜 다 지곡쯤이 해주는 말인데 영감 속 진짜 좁다. 영감 다시 봐야겠어. 이순신은 다시 침상에 털썩 주저앉아 힘없는 목소리로 대받았어. 평강, 나 아줌마 다 됐어. 뭔 말이 그렇게 많냐. 그러자 평강은 눈을 부릅뜨며 금세 발끈했지. 쥐질래? 영감 지금 아프다고 막 나가네? 온다리 평강을 황급히 끌고 밖으로 나갔고 이순신은 고개를 흔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하지만 그 입가엔 희미하게 웃음이 번졌지. 추막 밖엔 파도가 조용히 출렁였고 나뭇잎이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 잠시나마 전투의 피비린내와 긴장감에서 벗어난 짧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어. 10월 1일 초가을에 차갑고 메마른 바람이 불던 날이었어. 이순신은 고요히 앉아 오수영의 바닷가를 바라보다 전령으로부터 첨첨력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 아산에 있던 그의 본가가 외놈들의 분탕질로 불타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지. 놈들은 명령의 패배로 입은 치욕을 어떻게든 풀려고 충정도까지 기어 올라가 이순신의 고향 아산 금청촌에까지 손을 댄 거였어. 이순신은 아무 말 없이 그 소식을 듣고 서쪽 바다를 멍하니 바라봤어. 그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슬픔과 끝없는 피로가 짙게 깔렸지. 결국 그는 맏아들 희를 서해 바닷대를 통해 아산으로 올려보냈어.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불길처럼 솟구치는 분노와 허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지. 그리고 10월 9일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우수영으로 다시 돌아왔어. 그날따라 우수영의 바다는 더없이 쓸쓸하고 고요했어. 평강의 옆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 이 친놈들, 싸움에서 진 것도 억울하다 이거야? 진짜 더러운 새끼들이야. 이순신은 아무런 대답 없이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했지.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더 무거워 보였고 표정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 그리고 바로 며칠 뒤인 10월 14일 이순신에게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왔어. 막내 아들 면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야. 그는 그 순간 무너지는 가슴을 움켜쥐며 깊고 처절한 한숨을 뱉어냈지. 온달은 아무 말도 못하고 슬픔이 담긴 눈으로 땅바닥만 바라봤고 평강은 충격으로 말문을 잃고 가만히 서 있었어. 이순신은 싸늘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였어. 그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흘러내리진 않았어. 그냥 이를 악물고 그 슬픔과 분노를 삼켰어. 이순신은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의 삶은 고통과 희생으로 가득할 거라는 걸. 그래도 그는 다시 칼을 쥐었어. 피로하고 지친 몸을 일으켜 아무 말 없이 앞으로 나아갔지. 끝나지 않은 이 싸움은 여전히 그의 목숨을, 그의 가족을, 그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니까. 온달은 평강의 팔을 잡아 끌며 다급히 속삭였어. 너 사이코패스야? 아들을 잃었대잖아. 지금 장군한테 지랄이야, 어? 온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
평강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뭐가... 난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녀의 목소리엔 자책과 후회가 묻어나왔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더 깊고 어두웠으니까. 10월 19일, 밤이 깊어지자 모든 것이 더욱 고요해졌어. 우리는 우수영 진영의 작은 천막 밖에서 숨죽이고 있었지. 차가운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가볍게 스쳐 지나갔고 달빛이 희미하게 어둠을 비추고 있었어. 그날 밤 우리는 작은 틈새로 이순신의 모습을 보았어. 그는 차갑고 좁은 천막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지. 그의 두 눈에선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코에서는 붉은 핏방울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어. 손수건이 붉게 물들 정도로 피를 쏟아내며 이순신은 밤새도록 숨죽여 울고 있었던 거야. 온달과 평강은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어.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 뭐라고 위로할 수도 어떤 말도 건넬 수 없었으니까. 단지 침묵만이 그 깊은 슬픔을 대신했어. 조선을 위해, 수많은 백성을 위해 온몸을 바쳐 싸웠지만 결국 정작 자신의 가족조차 지켜내지 못한 한 사람의 절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아픔과 비통함은 바람처럼 소리 없이 천막 밖으로 흘러나왔고 우리들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지. 평강은 그 순간 진정으로 깨달았어. 이순신은 전설도 영웅도 아닌 그저 깊은 슬픔과 상처를 품은 채로 끝없이 싸워야만 했던 한 인간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녀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깊고 무거운 슬픔과 함께 말이야. 외놈들이 서해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이순신은 긴 한숨을 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가웠지만 그 속엔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있었지. 이순신은 곧바로 안편도로 향했어. 흩어진 병력과 파손된 배를 수습하고 군비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였어. 병사들은 서늘한 가을바람 속에서도 쉼없이 움직였고 병영은 빠르게 활기를 되찾아갔어. 그리고 18일이 흐른 후 이순신은 다시 한번 군대를 움직이기로 결정했어. 그가 새롭게 택한 곳은 보화도였고 10월 29일 마침내 이곳에 군영을 설치했지. 이순신은 이 작은 섬에서 다시 시작할 결심을 했어. 이제부터 다시 그는 조선의 해군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낼 거였어. 한 척 한 척 병사 한 명 한 명을 직접 챙기며 그는 새로이 기초를 세웠지. 보화도의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섬 주변의 바다는 조용히 출렁거렸어. 평강은 이순신이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작게 중얼거렸어. 진짜 이 영감은 아무도 못 말려. 온달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순신인 거지. 그 후로 정확히 100일이 흘렀어. 겨울의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를 견디며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이순신이 지휘하는 전선은 어느새 42척으로 늘어나 있었고 병사들 역시 8,000명까지 불어나 있었어. 초라했던 조선 수군은
어느새 다시금 강력한 힘을 갖추게 되었지. 병사들은 새로운 배 위에 서서 함성을 질렀고 이순신은 그 모습을 멀리서 말없이 바라보았어.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적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다시금 빛나고 있었지. 보아도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이순신이라는 전설은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